영동 지역에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카페 등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한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이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전히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면 예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 시작합니다. 영동 지역에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야겠습니다. 덧붙여서 비 소식도 궁금한데요.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오후 동해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0.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19일에는 삼척시 고사리의 농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한 동이 전소됐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창고에서 불이 나 자칫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동 지역은 지난해 11월 28일 건조특보가 발효된 이후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대지에 산림당국의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시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에 있는 낙엽들은 이처럼 바짝 말라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솔잎이 많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진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올겨울 습도가 20% 정도에 그치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대형 산불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과 지자체는 진화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화기 사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입산하지 말아 주시고요. 또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지라도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입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는 21일 오후 늦게 영동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고 건조한 대지를 적셔줄 만큼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될 전망이니 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중 20% 이상이 겨울에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도 연장됐지만 카페와 헬스장 등의 규제는 다소 완화돼 지역 상인들의 숨통이 트였죠. 하지만 이용 가능 시간과 규모별 인원 제한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 있어서 이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망 좋은 대형 카페가 많은 춘천시 구봉산. 지난 한 달여간 이곳 카페들은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매장 이용이 금지되면서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카페 운영자들은 부분적으로 매장 이용을 허용한 이번 조치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나아졌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영업 못하는 동안 브런치도 해보고 이래저래 했는데 그때보다도 그래도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헬스장과 노래방 등 운영 규제가 조금씩 완화된 곳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이용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제한적이라 효과는 조금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또 매장 내에서 또 어떤 거리두기 그런 부분도 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무래도 피부에 느끼도 현격히 좋아졌다고 아직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돼 다행이라는 목소리와 언제 다시 조치가 강화될지 모르는 거라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밤 장사를 해야 하는데 밤에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더군다나 점심만 지어는 게더라고. 길게 오면 난리가 나겠으니까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땡겼다 뜯겼다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다고 그게 뭐 효과가 있어요? 방역 지침은 조금 완화됐지만 아직 업종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는 매장 이용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되고 저녁 9시 이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은 한 방에 4명까지만 입실이 가능하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헬스장은 8제곱미터당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고 에어로빅과 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 등은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여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체 좌석의 20%만 모일 수 있으며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 불청객으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를 알고 계신가요?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많은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매년 1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지고 옆으로 쓰러진 승용차와 트럭이 도로 위에 뒤엉켰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에도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집니다. 결국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겨울 강원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되려 방향을 잃어 20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모두 블랙아이스,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게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얇고 투명한 얼음이 검은 아스팔트에 그대로 비쳐 눈으로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5,042건. 특히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전 6시에서 10시에 전체 사고의 40%가 집중됐습니다. 이렇듯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낮은 새벽과 오전 시간에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터널 출입구 등에 주로 발생합니다. 얼음판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험.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은 곡선 구간에 진입하자 쭉 미끄러집니다. 제동 장치도 말을 듣지 않아 차량은 몇 바퀴를 돌다 차선을 이탈하고 맙니다. 반면 40km 이하로 달리던 차량은 뒷바퀴가 조금 미끄러질 뿐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멈춰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간혹 다리 위를 올라가셔서 감속을 하시게 되면 이미 빙판길에서 감속을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오히려 미끄러지는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위나 굽은 도로, 터널 등을 진입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하시는 것이 블랙아이스의 안전운전 요령이 되겠습니다. 도로 위에 불청객이라고도 불리는 블랙아이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명서 영월 군수를 만나 영월군의 주요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국민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긴 장마, 또 그리고 1년 내내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또 빠른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빨리 찾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월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많이 만들어낸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근 한 20년 동안 소원이었던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고 또 태백선에도
고속열차가 도입이 된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 또 영월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공병원 이전 신축 대상지로 또 확정이 된, 그리고 또 관광 쪽에서 보면 별마루 천문대가 한국관광 100선에 들었고, 또 젊은달 Y파크가 2020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과 청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사업단을 구성을 했고 3월 중에 청년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드론 또한 드론시티로 완전히 특화하기 위해서 드론 전국의 공무원들을 영월에서 드론 교육을 받게 하는 드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드론과 관련된 각종 실증 사업이 영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영월에서 모든 드론과 관련된 그런 시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에 이제 복례산 전망대 올해 이제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법무부 대체복무연수원이 이제 연말이면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연수원이 준공이 되면 1년에 약 한 1200명의 교육생들이 우리 영월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천 영월 고속도로도 이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영월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하여튼 지난 한 해 어려웠습니다만 올 한 해는 정말 축복받는 한 해 되고 우리 영월 군정도 성공하는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주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 내 한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지난달 일부 관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당을 출입하거나 방문자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시설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만취 상태에서 춘천에서 72살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의 지평주조의 제3공장 신설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주식회사 지평주조는 지난 19일 상호협력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평주조는 지난 2018년 동춘천 산업단지에 설립한 제1공장에 이어 오는 2024년까지 쌀막걸리를 생산하는 제3공장을 동춘천 산단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단종대왕 탄신 580년 기념 단종문화재 53년의 기억과 기록 100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단종문화재의 탄생 배경부터 문화재에 직접 참여한 이들의 회고와 회차별 프로그램, 사진 등을 담았습니다. 영월군은 2027년 단종문화재 60주년을 앞두고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